제가 원래 두 번째였는데요. 수업을 하고 또 급하게 막 오느라고요. 또 눈길에 제가 최근에 또 사고도 나고 막 그랬어가지고 네, 조심조심 오느라고 제가 좀 뒤쪽으로 좀 밀렸습니다. 일단 개포등학교 통합과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통합과학이 올해부터는 바뀌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개포등학교는 보면 공립학교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학교 특색이라고 하는 게 크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계속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아예 통합과학이 새로운 과목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보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1등급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개포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미리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선행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넣어놨는데 이게 아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강대에서 지금 생명과학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각에서 통합과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예섬에서 생명과학 통합과학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은 생명과학 문제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통합과학도 같이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포등학교 2024년 가장 최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통합과학 난이도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평이한 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보시면 요 가장 앞쪽에 있는 게 평균입니다. 65.7점. 높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A등급인 애들이 48.7%가 됩니다. 즉 90점 넘는 친구들이 48.7% 대략 50%에 육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당연히 격차가 크게 난다는 이야기고요. 1등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갈릴 거라는 뜻이에요. 물론 등급이 다시 재조정되고요.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거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24년 기준, 23년 기준, 뭐 22년 기준 다 똑같습니다.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한 개도 온전히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술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 조금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그래서 문제가 평이한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선택형 21문항에서 24문항까지요. 그리고 서답형은 5에서 8문항까지인데요. 요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작년 중간고사를 봐주면 1학기 중간고사를 봐주면 24문항에 8문항 이렇게 해서 32문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8문항이 온전하게 8문항이냐? 아니요. 한 문제당 딸린 게 2~3문제씩이요. 그러면 대략 한 40문제 요 정도 되겠네요.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이 정말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냐? 개포고는 서술형입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되게 쓰기 까다로워하는 문제들을 잘 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도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 정도 논리를 정리해보지 않았다면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서답형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매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넘어가면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대략적으로 한 30문제 여기도 딸린 문제가 있고요. 똑같이 27문항 딸린 문제 있고요. 여기도 27문항 딸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5에서 40문항 정도를 50분만 해결해야 하고 그중에 적어도 3~4문항은 다 서술을 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득점 핵심 포인트는요. 어쨌거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비상교과서를 선택했었어요. 그리고 비상교과서는 특징이 뭐냐면 뭐 이제 교과서마다 약간씩 특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교과서는 특징이 읽을 거리들이 조금 많아요. 더 알아보기, 읽어보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지를 내버립니다. 거기 나오는 되게 세세하고 지엽적이며 해석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프린트 당연히 중요합니다.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럼 뭘로 변별하고 있느냐? 지엽적인 거예요. 함정형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함정, 지엽적인 거, 자료 해석형, 특히 서술형 문항 갖고 변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대비가 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24년 통합과학 뭐 나왔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문제 나옵니다. 가볍게 시작할게요. 별거 아닙니다. 다만 준금속이야. 물론 저는 수업할 때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 이런 뜻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내는 거죠. 지엽적으로요. 넘어가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존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특히 보기 중에서 물체, 무기, 행성, 질량 이런 걸 똑같은 속도로 쐈는데 얘는 떨어졌고 얘는 튕겨져 나가버렸거든요. 네, 요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항들, 요건 조금 어려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요. 우리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해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전기 에너지 수송 파트는 빠졌어요. 물리학 원에도 없는 전기 에너지 수송이 통합과학에 사실 있었거든요. 다만 거기가 있어서 좀 가르칠 맛도 나고요.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역학은 그대로 내버려뒀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역학 파트에다가 등속 원운동 파트 내용까지 집어넣고 지금도 다른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달이 떨어진다고요? 사실 달은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것과 떨어지려고 하는 요게 상쇄되면서 원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도 가르쳤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겠죠. 보시면 이러한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50분 만에 40문제가량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읽을 게 많아요. 얘만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 읽을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 문제 특징이에요. 국어시험 같이 이만큼씩 막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지가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본문 자체가 엄청나게 기니까. 그래서 또 보시면 이러한 자료 해석형. 생명과학 원 수능에 나왔던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당연히 통합과학에 동일한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출제하고 계신 거고요. 너무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마찬가지 생명과학 파트에서 해석하는 문제들, 자료를 읽고 실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평상시 연습에 잘 해놓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학생들이. 넘어가서 서답형 문제를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껴있다는 말씀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애들이 이걸 이해는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뭔지는 아는데 이걸 막상 서술해봐 라고 하면 참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연습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포고에서는 고득점 받기가 어려워요. 자, 애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제가 뭔지는 아는데요. 적지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적는 연습,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이유 서술해보세요. 이러저러한 거 다 화학 반응식 써보세요. 이건 단골 문제긴 하지만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해서도 서술해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며 어떤 판이고 엄청 지엽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 다 서술시키는 이런 문항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문항들
뭐 왜 얘네가 단백질이 가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 이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해주지만 객관식으로 찾는 건 어렵지 않아도 서답형으로 쓰기, 서술형으로 쓰기 되게 까다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준비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포고는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선행을 많이 하거나 중학교 때 원투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보다는요 내신 기간에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열심히 수업 듣고 따라오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에 비해서 90점 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만큼 애들이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거고요. 그래서 등급받는 게 꽤나 어려운 학교다라는, 그러니까 실력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내신 기간에 정말 누가 섬세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려버리는 이런 학교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뭐 쭉 그냥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서답형 서술형 문제, 변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가볍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통합과학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 통합과학과 실제 원래 있었던 통합과학 뭐가 달라졌나요? 아이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너무 화면을 밝게 놓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조금 어둡게 바꾸겠습니다. 네, 조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네, 기존이랑 이제 차이가 나는 거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과학의 기초라 그래서요 예전 물리학원에 있던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거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거든요. 문항 자체가 여기는 많이 개발되거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전형적인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출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빅뱅 우주론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 싹 들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화학 파트 하나도 빠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원소 주기성,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의 특성까지요. 넘어가면 여기 신소재 파트도 일부 내용이 빠져버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반도체 파트는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 건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구 시스템 나오고요. 역학 시스템 나오고요. 생명 시스템 나옵니다. 단순히 순서만 조금 바꿔놨고요. 이건 교과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작년 기준 비상교과서 갖고선 요거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역학 시스템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등속 원운동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는데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생명 시스템이요. 여기는 생명과학 원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과학 2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과학의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공부해 놓으면 생명과학 1에도 도움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2 내용인 만큼 조금 더 단위가 작게 내려가야 돼요. 분자 단위까지 내려가야 되고 조금 더 원론적이고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개포고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매년 내왔다라는 특징. 그래서 아마도 물론 저도 이건 예측입니다. 아마도 변별 문제는 원래 나오던 파트 이미 개발된 문제들을 갖고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변화 다양성, 환경에너지 여기도 다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에너지 수송 파트만 그냥 씩 하고 사라져 버린 거고요. 대신 여기 과학과 미래사회,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드느라고 분석하고 책 만들고 막 했는데요. 사실 별로 가르칠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게 요번에 코로나19 한창 난리 나면서 진단키트 원리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들어 있습니다. 시험지에 만들어낸다면 뭐 그런 거 조금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변별용들 내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전형적인 요 파트에서 변별형 문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바뀐 통합과학은 어쨌든 우리가 내신을 보고 결국엔 수능까지 봐야 하잖아요. 수능까지 갔을 때 새롭게 들어온 단원들이 변별하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단원들 그거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해줘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학부모님들을 제가 만나진 않는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통합과학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선생님은 생명과학 전공인데 통합과학을 잘해요? 통합과학 할 수 있어요? 물리화학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근처에 이름 4글자짜리 과학학원,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물리학 교재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생명과학 강사기는 한데요. 물화생지를 다 하는 강사인데다가 전통적으로 조금 센 학교들은 제가 주로 맡아서 수업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화고, 세화여고, 통합과학 세기로 좀 유명한 학교거든요. 말고도 다른 지역에 좀 세다, 원을 갖다 막 섞어낸다, 투 막 낸다 하는 학교들을 주로 제가 해왔어가지고 사실은 저랑 조금 더 잘 맞는 친구들은 문과 성향보다는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저랑 조금 더 잘 맞을 거예요. 저는 단편적으로 암기를 시키거나 뭐 이름 따서 뭐 이렇게 외워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요. 원리로 들어가서 이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니네가 이걸 알아놓으면 이렇게 응용이 되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원과목 할 때 쓰이고, 이거 이렇게 투과목 할 때 쓰이고, 저는 약간 이렇게 수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도 보면 결국에 남는 애들은 대부분 이과 애들이 제 수업은 조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당연히 전교권에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써놨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수업한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단, 예를 들면 통합과학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원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게 빅뱅 우주론부터 딱 시작해서 우주가 딱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진 원소는 이런 원소야. 근데 별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 이 원소들이 융합을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었어. 그러면 그런 원소들이 어떠한 주기적 성질을 가졌지? 요거를 배우고 난 다음 그 주기적 성질 때문에 얘네가 화학결합을 하는데,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당연히 이러이러한 원소의 특징 때문에 이러이러한 물질의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거를 발전시키고 물리적으로 바꿔준 것들이 신소재야. 이렇게 저는 약간 연결시켜서 수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원래 원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고요. 개포고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국악에서 저한테 개포고 수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건 누구나 하시는 거니까요. 당연히 동영상 촬영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 매주 우리 시험 결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어느 파트가 약한지, 수업 시간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매 시간 복습 테스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대비반이다 보니까 시험 전에는 시험 전 모의고사 진행되고, 우리 개포고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모의고사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전체적인 성적표 당연히 같이 갑니다. 그리고 뭐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내해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제 조교들과 제가 당연히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은 지금 구성이 대부분 제 수업을 들었던, 지금 현재는 다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보통 2, 3년씩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메디컬 아니면 서울대나 아니면 연대, 고대, 공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보다도 중요한 건 제 수업을 꾸준히 들었었던 친구들이고,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를 보여드리는 하나의 지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또 카운터나 아니면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